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400만 원과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각각 선고됐고요. 법원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기각한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 지금 벌금이 두 가지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중에 징역형,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양형 기준상의 정치적인 어떤 의도나 여러 가지 행위의 동기들을 감안해서 선처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피고인별로 벌금 액수가 조금 다소 다른 것은 구형도 좀 차등이 있었죠. 네. 행위 가담의 정도라든가 그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천한 사람, 가담한 사람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보이고요. 그 당시 특히 당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책임의 어떤 지위가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 당시 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동을 이어나가자라고 이 주장하고 사실은 많은 의원들을 이끈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벌금도 다소 높은 2,400만 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벌금 2,000만 원과 400만 원, 그러니까 합해서 총 2,40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렇게 벌금이 두 가지로 선고가 되는 건 뭐 사안이 다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선고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벌금 몇 년, 벌금 몇만 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벌금형이 이 각각으로 나온 것은 그 구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회법 위반 부분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부분을 나누어서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서 선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보면요. 국회의원 8명 모두 이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상의 양형을 분리해서 분리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00이 2,000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유죄의 선고이고 국회법에 대한 유죄의 선고가 400만 원이라면 결론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벌금형은 500만 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양형을 선고하신 거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상당히 유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처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과거의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해서 실행하는 와중이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치적인 생명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유죄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많이 높더라도 의원직 상실과는 별개다 저희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9조를 보면 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2천만 원이 이 일반 형사사건에 관한 이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금고보다 이 이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됐을 때 또 이제 박탈이 된다든지 상실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도 500만 원을 다 이제 이상으로 선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벌금을 나눠서 선고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 유죄의 판단이 맞고 이에 대해서 양형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양형의 정도가 이 의원직 상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는 분 계실 텐데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자, 지금 두 가지 벌금형 중에 뒷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서 400만 원 선고가 1심에서 나왔고요.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는 150만 원 선고가 국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500만 원 미만이 선고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상실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독재의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다 라면서 항소 계획은 조금 더 판단해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양형 자체에서는 의원직이나 정치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예. 정치적인 상징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정당행위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해온 만큼 항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그 의원들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항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형 자체는 뭐 징역 2년이라든지 조금 더 높은 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검찰에서는 아무래도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유죄로 나왔는데요. 6명 모두,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면했습니다. 그중에서 비교적 구형량이 좀 높게 나왔었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2천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4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송원석 의원에게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그리고 수기의 전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유죄를 모두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 유죄의 어떤 정도가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지 한 차례 선처해서 앞으로의 개선을 유지할지와 관련해서 이제 후자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의회 내 물리적 폭력 사건들이 워낙에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또 국민들이 정치 혐오 감정을 갖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는 국회 내에서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신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에서 다중이 집합해서 어떤 회의를 가로막고 뭐 예를 들면 문을 감금시키거나 닫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양형 기준 상이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폭행과 관련한 양형이 집행유예 이상의 어떤 형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금형이 선택이 됐던 것은 양쪽 다 정치적인 어떤 행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좀 가격한 폭력 행위가 나왔다는 동기를 참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지금 피고인들 경우에는 이미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정당의 활동을 하고 있는 민의의 대표자라는 신분을 이제 감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일부 무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은 앞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폭력적인 행위, 특히 단체의 위세를 가해서 폭력을 하는 것은 엄중하게 유죄로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로서의 판결이고 꼭 집행유예, 실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고적 효과는 있다라고 법원은 해석할 것이고요. 그 고민 때문에 수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신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2심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1심 선고보다 더 높은 선고량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만약 검찰에서 항소를 하고 이 검찰 항소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봤을 때 이 양형이 조금 더 중하게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의 이 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이 검찰에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의 피고인들이 다 항소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항소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은 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들 측에서 먼저 이 부분 항소를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2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너무나 가소하다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을 더 강하게 해왔던 전례는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이 실제로 실형 집행유예까지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고를 바라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깊이 고민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양형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정치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저 입법은 굉장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그런 항의는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폭력적인 어떤 힘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인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강도가 세지거나 재질이 좋지 않으면 실제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위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네, 의원직을 상실한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에 법원을 이제 상실을 나서면서 면했죠. 의원직 상실을 면했죠. 네네네네. 상실형을 이제 면한 나경원 의원이 아까 전에 법원을 나오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아쉽다.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을 했다. 항거 명분을 인정해서 항소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항소를 할수록 형량이 조금 낮아진다면 만약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중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당사자들, 이 피고인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이 염려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면 당연히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되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이 항소를 굉장히 좀 빨리 신속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났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총 1,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현직 의원 중에 의원직 상실형은 없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양동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됐었지만 지금 재판 결과가 꽤나 빨리 나온 상황인데요. 재판이 진행됐던 상황을 한번 양동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피고인 중 현직인 국민의힘 의원 총 6명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재판을 받았고요. 또 현직 의원으로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현직 의원인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현직 의원들 가운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고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각각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결과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선고형을 받은 현직 의원이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저지선을 선정해 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게 된 건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런 물리적 저지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것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상 폭행으로 인정되고 최 의원을 막아서서 앉힌 것 역시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에 대해선 그간 의원총회를 하면서 결의해서 범행을 분담해 수행했다며 공무원 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정치적 행위인 성격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의원들이 당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런 재판을 받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에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당시 국회 의원과를 점거하고 법안 접수를 막으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면서 회의 개최를 막고 여야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에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대거 기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충돌에서 오늘 있었던 재판의 경우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심 선고를 받은 건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의 재판도 이곳 같은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도 조만간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측과 회의장 밖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10여 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한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10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리고 여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 안에까지는 1심 선고 재판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처럼 비슷한 결과를 받아들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서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한 사람당 두 가지 벌금형이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그리고 하나는 국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범죄로 경합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두 개의 선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선고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데 좀 이례적으로 분리 선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취지는 우리 국회법 이외의 선거법을 보시면 선거법도 벌금 얼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법도 이 국회 내에서의 의안 방해, 국회의회 방해죄로 이렇게 기소되는 경우에 다른 범죄로 경합해서 하나의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과연 국회법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진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범죄랑 섞어서 양형을 하는 경우에 국회법이 분리해서 벌금이 50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게 피고인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재 국회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분리해서 기소를 하고 분리해서 선고해달라는 취지
취지로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것이나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은 한 명이니까 이 두 개의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선고 과정에선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각각 선고함으로 인해서 실제 국회법 위반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지 이하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분리하게 명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분리 선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법 분리 그게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처럼 이런 선고 결과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번 공직선거법 이제 19조를 보면 이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 이제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국회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상의 이 형이 확정이 된 때 이때도 이제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이게 2019년에 이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 이 몸싸움이 있었던 이런 사건인데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죄명이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죄명들 중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고 여기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같이 기소가 됐던 부분이 이 국회법입니다. 이 국회법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되면 이때는 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선고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재판부에서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종이 다른 경우에 뭐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벌금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되는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재판부가 이러한 국회법이 연관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재판부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벌금형, 그러니까 1심에서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할 정도의 그런 벌금형을 선고한 거고요. 이 상황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일단 박범계 의원 그리고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나중에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에 피선거권 박탈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서도 국회법이 적용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 물리적인 어떤 충돌 상황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담을 했다는 형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던 사건이긴 만큼 이 사건의 기준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양형에서 조금 더 선처를 받느냐라는 점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든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즉 정치적인 선량한 목적, 각자의 당에 필요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돌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위나 개인의 어떤 자유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서 유죄, 그러니까 범죄로 처벌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국회법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의안심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적용에 선례가 남은 만큼 혹시라도 국회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하느니 마느니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충돌에 넘어서서 저렇게 신체적으로 힘을 쓰고 폭력을 하고 누군가에게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는 바로 처벌되거나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보이고요. 이제는 국회 내에서는 이에 민주주의,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지 폭행으로 무언가를 하고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민주당 측에도 이제 재판을 받을 그 뭐 의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좀 이제 미리 보는 선거 결과 한번 해보자면 검찰의 구형량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그 앞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후에 있을 그 재판의 선거 결과는 의원직 상실형이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예측이 조금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 당시에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 관련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현재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를 유사하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양형에 있어서도 일단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양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속되지는 않는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쟁점과 관련해서 이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가 어땠다에 대한 이 구체적인 쟁점보다는 아무래도 위법 수집 증거, 그러니까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판단을 조금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재 국회의원 6명 모두에게 1심 벌금형이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지금 1심이지 않느냐, 2심, 3심에서 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유무죄 판단도 바뀔 수 있고 양형 판단도 바뀔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면 설사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되거든요. 예. 그 점은 정치 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부 범죄라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항소심에서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신속 처리 지정 안건 법안은 굉장히 부당하고 또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었거든요. 이 주장을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할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몸싸움을 야기했던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오늘 이제 1심에서 판단이 났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또 새로운 주장도 변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런 주장은 끝날 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서 선처를 받거나 유죄를 무죄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은 더 양형을 높이기 위해서 양형 부당을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또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